일 나름 동안인 37살 대전의 열정당원입니다. 나이가 37이면 노총각일까요? 아직 결혼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2세 걱정으로 자꾸 주변에서 장가가라고 난립니다. 소개가 들어올 때 상대방에서 나이가 많다고 거절도 해요. 연애기를 주십시오. 연애기 팍팍. 이동영 작가도 이런 문자에는 상당히 공감을. 눈이 방금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진짜 2세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많죠. 특히 명절 때는 고향에 내려가기 싫을 정도고. 그랬어요, 진짜. 네. 자, 표투리의 대가 이동영 작가의 조간 브리핑. 역시 재보궐선거 관심 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서울 노원병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60.5%를 득표하면서 32.8%에 그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되었고, 부산 영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가 당선이 됐고, 충남 부여 청양은 역시 새누리당 이왕구 후보가 각각 민주당은 김비호, 황인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편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 3곳 이외에도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진 9곳에서 단 한 지역도 승리하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했는데, 총선 대선에 이어 재보궐선거까지 연이어 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당분간 당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가 멋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우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죠. 네, 조선일보가 이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들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협력,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지만 일본의 역사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 한 과거의 상처가 덧나게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렵다. 또한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되면 동북아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과도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아베 총리의 23일 발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우경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역사인식의 문제인데요. 일본 우익들은 그 이웃나라 침략,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일본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는 역사관을 자학사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무조건 옳고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일본 무오류 사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침략 전쟁도 정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경화 주장을 한 뒤 결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속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아베 총리 개인의 정치적 입지 문제도 있는데, 아베 총리는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선경향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부자들의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 여기에 재산을 숨긴 한국인 70명이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 처녀들만 사는 곳이라고 이수영 씨가 농담을 던졌던 네, 조세, 버진 아일랜드.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 네. 이곳에 그 계좌를 개설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한 70여 명의 한국인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는 계좌 개설자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근거로 한국인을 분류해냈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이 명단에 북한의 인사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확인 결과 북한 인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ICIJ는 한국 언론과 공동 작업을 벌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세청도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 계좌 보유자와 자금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추적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제가 이 명단이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만일 공개가 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보도했네요. 네, CNK 주가 조작에 연루됐던 변호사가 자살했는데 사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를 조금 알고 있어서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자살을 했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 2시쯤이죠. 코스닥 상장기업 CNK 인터내셔널 전 부회장 54살 임모 변호사가 서울 한남동의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A4 내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됐고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임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임 변호사는 CN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네, 자, 영화배우 이수영 씨 대단해요. 네. 복싱 국가대표가 됐네요. 네, 그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4일 충주에서 열린 여자복싱 48kg급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이시영 선수는 자신보다 12살이나 어린 김다솜 선수를 심판 판정 결과 22대 20으로 누르고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이로써 이시영 선수는 태극마크를 단 첫 연예인이 되었네요. 이시영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영광스럽다. 앞으로 8, 9개월은 복싱에 전념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표 선발의 소감을 밝혔는데 아시안 게임에는 48kg급이 없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려면 한 체급을 올려야 합니다. 이시영 선수는 그 한 체급을 올려서라도 아시안 게임에 나가겠다는 투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한편 그 연기자로서 이미지를 걱정하고 있는 그 이시영 씨의 소속사층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SBS에서 이시영 씨 만나면 좀 깍듯하게 대해야겠네요. 네, 요즘 뭐 광고에도 나오던데 그 투지가 어쨌든 굉장합니다. 폐륜을 저지른 범죄자가 돌연사했다는 뉴스 뭐죠? 네, 1년 전 그 집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GHB, 일명 물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조하고 있던 안모 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고 아버지의 신고로 마약류 제조 판매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안 씨는 자신을 신고한 아버지의 앙심을 품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아버지를 살해, 시신을 경기도 파주시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들이 대형 가방을 끌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경찰은 아버지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아들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마약을 발견해 아들을 구속했는데요. 아들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들의 사망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폐륜은 끝내 밝혀지지 않는 듯했지만 지난 17일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아들의 폐륜 정황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안 씨는 폐륜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사했는데 이런 걸 두고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사면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 소식은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에서 현지 시간으로 24일 8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적어도 124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붕괴할 당시 건물 안에 약 2천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사상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피해자의 대부분은 이 건물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건물주가 최근 사고 건물 2층에 균열이 생긴 것을 알고도 우리 공장을 그대로 가동케 하고 상점도 평소처럼 열게 한 게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주재 한국 대사관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네요. 네, 인기 팟캐스트죠. EJ의 이동형 작가 잘 들었습니다.